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 이제는 6월달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6월 2일이네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소식은 부동산과 관련돼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목을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나서나 상호지와 이 거래 제한 입법 추진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그 국토교통부죠. 지난 5월 30일 날 2024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그러니까 주택하고 토지 보유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법안 발의를 했는데요. 그 법안 발의의 주 목적이 중국과의 역차별을 막겠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여서 네,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는 외국인의 이 부동산, 주택, 토지 매입 시 상호주의를 의무 적용을 하고요. 거래 제한 규역을 지정하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이 발의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뭐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의견도 좀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30일 발표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토지와 주택 그 보유 현황이 어떤지 뭐 그런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동포분들도 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은 크게 이제 주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가 있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토지와 관련돼서는 이 기획부동산에 잘못 이렇게 연루돼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돼서 이 주택과 관련돼서는 공동주택이 있고 이 단독주택이 있죠. 이 공동주택은 아파트라든가 빌라 같은 경우는 말을 하는데 어쨌든 뭐 한국에 와서 장애 체류하면서 가족하고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집이 이제 내 집 마련이 꿈일 수가 있죠. 그래서 집을 많이 거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전세 사기 피해 이런 것 때문에 자칫 뭐 부동산을 믿고 전세를 들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냥 내 집을 마련을 하자 해서 이렇게 집을 마련하는 그런 분들도 적지 않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또 최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뭐 부천 지역이라든가 뭐 부평 또 이렇게 동포들이 이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동포분들이 많이 이 주택을 구매해서 들어간 그런 지역들이 있죠. 근데 저도 좀 더 정확히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요즘 이 건설 경기가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취업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게 원활하지 못하고, 특히 이제 남성분들 지금 일자리가 없어 집에서 오랫동안 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을 구매했을 때에 그러니까 뭐 순수 자기 돈을 다 대고선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부 뭐 선납금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서서히 그걸 달달이 얼마씩 그냥 갚아 나가는 식으로 이 주택을 다들 매입했으라 생각하는데, 근데 그 비용도 뭐 30년 뭐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 하더라도 매달 쉽게 해서 뭐 몇십만에서 한 뭐 1, 200만 원씩 꾸준히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주택을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평생을 월세로 사는 것과 똑같다,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택을 매입을 하셨던 분들이, 뭐 쉽게 말해서 한 2억에서 2억 5천에 내놨던 거를 뭐 1억 5천이라든가 뭐 그거보다 훨씬 이렇게 싸게 급하게 이렇게 내놓는 그런
주택들이 많더라. 우리 동포들이 소유하고 있던 집들이 많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좀 더 상황을 제가 좀 파악을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30일 날 이 발표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하고 이 주택 보유 현황을 봤을 때, 한 10만 명 이상이 주택을 지금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거기에 중국 국적자가 56.2%, 그리고 과반수 이상으로 이 중국인들이 주택을 매입해서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 언론에서도 뭐 이모저모로 관심이 많죠. 외국인이, 그것도 이 중국인이 한국에서 이렇게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좀 촉각을 세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그 발표가 나자마자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발의를 해서 어떤 상호주의를 적용한다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한참 그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있는 그 용산구에 중국 정부가 부지를 매입을 한 것이 있어서 또 한참 소동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또 외국 정부가 어쨌든 거래를 지금 이 지역에서는 못하도록 하는 거래 제한 구역을 정하도록 하는 그런 또 입법 발의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네, 뭐 이제는 내일 모레면은 6.3 대통령 선거 본선이 있는 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선거를 의식해서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서 그냥 발빠르게 이렇게 입법 발의를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또 이와 관련돼서 오늘 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러면서 오늘 6월달 첫 시작인데요. 저희 방송에 뭐 꾸준히 또 이렇게 후원 협찬해 주시는 곳이 있어서 잠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허영동님께서 네, 고정적으로 매달 이렇게 1만 원씩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 감사드리고요. 네, 세운병원, 네, 서울 금천구 이 독산동에 위치해 있죠. 지금 뭐 1년 넘게 저희 동포세계 계속 꾸준히 이렇게 후원 협찬해 주고 있습니다. 골절, 또 관절, 뭐 이런 게 전문 병원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필요하면 또 저희 유튜브 방송 왔다 하면은 더 친절하게 이렇게 해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엠플란트, 네, 오사치과병원, 네, 서울 영등포구, 네, 대림동에 위치하고 있죠. 네, 대림역 9번 출구 앞이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중국 동포를 위한 한정 특가 임플란트 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역시 여러분들이 또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멜로우 피부과 영등포점. 네, 요즘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습니다. 또 피부 관리에 상당히 또 좀 관심이 많이 있을 텐데요. 네, 뭐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그런 상담도 해주시고, 또 피부 관리, 또 피부 질병과 관련돼서 또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이렇게 저희 협력병을 이용하시면은 그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항상 동포 세계에 이렇게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신 곳에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은 그만큼 저에게도 힘이 되고 또 제가 이 방송에 좀 더 나은 그런 내용으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다. 네,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내용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부동산 주택토지 매입 시 상호주의 의무 적용 거래 제한구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 이에 이 전문가들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최근 중국 정부의 그 용산 부지 부동산 매입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게다가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많아졌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 직후 국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시 상호주의 의무 적용과 외국인 토지 취득 거래 제한 구역을 정하는 법안을 지난 6월 1일 발의를 했다. 바로 어제죠. 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아무런 토론도 없는 가운데 6월 3일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전격적으로 입법 발의를 해서 선거용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갖게 한다. 네, 뭐 이런 평가를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국토교통부는 5월 30일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의 주택, 토지 보유 통계를 발표를 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 총 10만 216 가구로 집계가 되었다. 네, 10만 구가 넘게 됐죠. 그 중에서 56.2%가 중국인 소유로 가장 높은 비율을 높였다. 외국인의 그 소유 토지 면적을 보면은요, 2억 6,790만 5천 평방미터, 전년 대비 1.2%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거고요. 전체 국토 면적의 0.27%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인이 전체 면적의 53.5% 가장 많았고, 중국인은 7.9%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10만 가구가 이상 외국인 소유가 되는데 중국인이 소유한 게 56.2%가 가장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토지와 관련돼서는 미국 국적자가 전체 면적의 53.5%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은 뭐 7.9%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국적자들은 토지를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중국 국적자들은 주택을 많이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게 국내 체류하고 있는 중국 국적자, 특히 중국 동포분들이 가족 단위로 한국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자기 집, 살기 위한 집을 마련해서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보려도 한 10만 가구 이상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보니까 1가구 주택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가 거의 93% 이상이었고, 그리고 쭉 보면은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이렇게 외국인의 소유가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동포하고 직접적으로 관심이 관련이 있는 그런 국토부의 이 통계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이에 국내 언론들은 일제히 집주인이 외국인 5만 6천 가구가 중국인 소유였다. 네, 국내에 이렇게 제목을 뽑아서 보도한 것도 있고, 그 집을 보러 갔더니 니하호 하고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외국인 집주인이 10만 시대, 절반이 중국인이다. 이런 집으로. 네. 그만큼 중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건데, 우리 중국 동포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요. 우리 중국 동포 많이 갖고 있는데 집 보러 오면 안녕하세요 그러지, 니하오라는 말보다는, 안녕하세요 할 텐데, 어쨌든 언론에서는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또 중국인의 한국에 집과 땅을 싹쓸이한다 등 이렇게 원색적인 기사 제목을 달면서 이 국토부의 내용을 발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는 도표가 나와죠. 도표. 이렇게 도표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표를 보면은요, 외국인의 토지 보유 현황 추이, 이렇게 나옵니다. 2011년도서부터 2024년도, 이게 2024년도인데, 가려서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쭉, 급성장할 수 있죠. 보니까, 이 토지 보유 현황이 2015년도 이후서부터, 이렇게 좀, 증가를 보이고 있고, 2022년 계속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의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 그러니까 267, 9505천, 이게 어떻게 되나요?
아까 이렇게 봤죠? 2억 6,700, 네, 2억 6,790만 5천 평방미터, 네,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이 전국토, 이 남한 면적이, 네, 10만 평방미터 정도 이렇게 되죠. 거의 한 0.27 수준이다. 이 국적별 비중을 보면은, 미국 국적자가 53.5%, 중국 국적자가 7.9%, 유럽 쪽이 7.1%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걸로 있고,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이 18.5%, 그 다음에 전라남도가 13.7%, 경북 지역이 13.6%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미국 국적자가 어디에? 이 경기도 지역에 많이 이렇게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요거를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요거를 보겠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이 주택 소유 현황, 전국 주택 소유 현황, 네, 전국 총 한 10만 가구 이상, 10만 216호, 이렇게 외국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그림은 나타나 있죠.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만큼 경기도 지역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구매하고 있다. 경기도에 39,144, 서울 지역은 23,741, 그리고 인천이 9,981, 네, 이렇게 가구수로 분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외국인은 98,581명이 소유한 주택, 총 10만 216호 가구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전체 주택, 그러니까 1931만 호, 한국의 이 국민이 있는 전체 주택이죠. 그 기준의 0.52%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네,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주택수가 그렇다는 거죠. 국적별로 보면은 중국 국적자가 56.0%, 미국 국적자가 21.9%, 캐나다가 6.3%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9.1%, 서울이 23.7%, 그리고 인천이 10.0%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이제는 토지하고, 이렇게 주택, 소유 현황,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네, 뭐, 우리 동포분들께서는 한국에 오시면은 다들 내가 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꿈을 갖고 계실 텐데요. 네, 그래도, 상당히 우리는 동포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다. 그러니까 거의 한 5, 6만 명,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네, 5, 6만 명. 그러니까 5, 6만 가구가 된다는 거죠. 그냥 한 가구당 뭐 2명, 뭐 4명, 뭐 이렇게 산다고 했을 때 거의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분들이 자기가 이렇게 마련한 집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 거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합뉴스 보도를 보겠습니다. 6월 1일자인데요. 왕서방이 강남의 아파트를 쓸어 담았다고 하는데, 근데 실상을 보니까 수도권 중저가에 집중 매수를 했더라. 이런 내용으로 보도기사, 좀 이렇게 분석해보는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 그렇죠. 한번 볼까요? 집값이 들썩이는 시기, 미국인은 강남 3구 부동산을 58건 매입을 했다. 이 중 상당수는 한국에 기반을 둔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추정이 된다. 검은머리 외국인. 네. 그러니까 동양인인데, 어떻게 한국에, 이제는 미국인이라, 이렇게는 검은머리 외국인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주택 통계는 교포 여부를 따로, 구별하지 않지만은, 작년 말 기준으로 토지 보유 통계를 보면, 보유 외국인 중 55.7%가 교포이다. 네, 그만큼 미국 국적자가 이 강남구 지역만큼은 미국인들이 이 부동산을 많이 매입을 했는데 58건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재미동포 교포들이 많이 이렇게 55.7%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순수 외국인은 10.5%에 불과하다. 그리고 중국인 같은 경우는 이 강남 상구 지역 지난 1월에서 4월 아파트 빌라 상가를 매입형하는 12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 국적자는 58건, 여기는 12건 이렇게 되면 거의 5배 가까이 미국 국적자가 강남구 지역만큼은 더 많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보도 기사 내용입니다. 자, 서울 강남에서는 중국인보다 미국인의 주택 매입 거래가 5배 가까이 높았고 절반 이상이 재미동포에 의한 것임을 알게 해준다. 또한 연합뉴스는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중국인 부동산 매입은 본토보다는 조선족이나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인들의 중저가 주택 매입이 주를 이룬다고 보도를 했다. 그리고 중국인에 의한 부동산 거래는 경기 부천, 안산, 수원, 평택 등에서 많은 곳으로 집계되었다.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국 국적자들이 국내에 부동산을 좀 많이 매입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되게 뭐 자기가 그 가족 단위로 살고 있는 이 중국 동포들이 좀 매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중저가 매입이 많다. 그냥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미국 국적자들이 좀 매입이 많은 그런 좀 독특성을 보이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중저가의 주택을 중국 국적자들이 많이 매입을 해서 살고 있는데 바로 뭐 한 가구 정도 이렇게 매입해서 가족 단위로 살고 있는 그런 주택 매입이 많다. 뭐 이런 거를 이 국토교통부의 이 통계 발표 내용으로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입법 발의와 관련돼서 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3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 정치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다. 6월 2일 국회 의원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은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자, 먼저 이 고동진 의원안을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한국 내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를 의무 적용하고 수도권 지역에는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핵심은 중국의 역차별 문제였다. 이렇게 언론이 지적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에선 최소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만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수가 있다. 이마저도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소유권이 아닌 장기 임차 사용권이다. 네, 이거는 뭐 우리 동포분들 다 아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기는 쉽지만 한국인이 중국 부동산을 사는 건 까다롭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고동진 의원안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 매입을 할 때 상호주의를 의무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 외국인의 토지 거래 허가제를 전면 도입을 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를 했다. 네, 이런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용한 의원안도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 목적상 중요한 지역을 외국인 토지 취득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계약 체결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래서 의원안에 대해서는 최근 중국 정부가 대통령실에서 약 2km 거리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부지를 직접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안보지역의 외국인 토지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배경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네, 유영은 의원안, 네,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자, 입법 발의와 동시에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상호주의 의무 적용, 과연 이게 가능하냐, 또 타당하냐, 이런 논쟁도 또 일듯하다. 뭐 이렇게 좀 제가 봤는데요. 이 중국이 부동산 매입에 있어서 한국인에게만 중국이 어떻게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상호주의배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중국 특성, 제도적 특성이 갖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 네, 거기에서 이렇게 한국 쪽에서 너무 상호주의를 이렇게 적용하겠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상당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연합뉴스 보도를 보겠습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네, 중국 내 주택 보유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또 융자 제한도 없어 내국인보다 손쉽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기에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중국인들의 부동산, 그러니까 뭐 주택이라든가 뭐 토지 구매가 점점 많이 늘어나는 이유, 내국인과 비교했을 때에 손쉽게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요. 한국은 주택 매매를 하면 토지를 포함한 소유권의 영구 취득이기에 앞으로 계속해서 누적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토지거래 허가제의 경우 매매를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허가에 따라 매매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상호주의에 입각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거에 대해서 상호주의로 적용하고, 그리고 거래 제한도 두는 이런 거가 필요하다. 여기는 무게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 법안이 뭐 지금 당장 이 통과되기는 쉽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좀 대통령 선거를 이제 뭐 날모레 치르게 되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지금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위죠. 이 관할하는 소관이 5월 달에 뭐 이와 관련돼서 뭐 한 번도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 6.3 대선 이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 입법 발의안이 국회에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것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또 생각되어지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이 토지 또 주택 보유 통계와 그리고 또 거래 신고 정보를 연계를 해서 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이상 거래를 또 철저히 조사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거래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토교통부는요 이렇게 외국인이 보유한 이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와 이 주택 보유 현황을 이렇게 발표한 게 2023년도부터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얼마 오래되지 않았죠. 그만큼 이제는 한국인들이 외국인의 이 국내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 국적자가 또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고 우리는 동포분들이 국내 부동산 취득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